세PD TV입니다. 참PD입니다. 드레이PD입니다. 경제산업 재테크 분야를 해석하고 흐름을 분석하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엔터테인먼트도 참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입니다. 드레이PD, SE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도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 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D, INT,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비즈 등 드레이PD입니다. 실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원, 1000만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GDI의 캐르메와도 함께합니다. 자료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를 분석하며 산업 분석과 국제적 흐름을 분석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주식시장 중간 점검은 2024년 하반기. 요즘 한국차 시장은 아주 핫해서 주문이 줄 서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1분기 판매량도 근 60%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반떼 카니발을 인기몰이로 주문 대열이 아주 길어지면서 1년이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별로 경기가 괜찮은 부분도 있고 일부 제조 분야는 아주 힘들어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미국도 주식시장을 누구나 참여하지만, 즉 보편화되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중소형 주식은 대체로 정체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당국이죠. 연준 같은 곳에서 2024년 3월 말에 경제가 호황이라고 판단하며 금리 동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요 지표상의 흐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운목이 따뜻하면 아래목도 따뜻해진다고 하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내용은 위아래가 잘 연계되는 경우에 하나는 말입니다. 미국은 사실 대형 기업은 재무 상태가 극히 양호합니다. 부채 규모도 작고 주로 투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책임을 투자자가 함께 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높게 지속된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 대출을 받은 미국의 중산층을 보면 어려워할 것이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차원의 보이스가 나기 시작하고 전달이 되면서 이자율을 낮추는 분위기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빠르면 2024년 6월에 조치가 실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에 지나친 투자로 물론 대출을 낀 경우가 되겠지만은 이자율 상승에 힘들어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정부 재정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부를 이야기하면 박근혜 정부 시에 부채가 400조 언저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급증했습니다. 1000조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자 상환도 엄청납니다.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잠식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컨트롤하며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들어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달러 사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풍산이라는 회사의 주식도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로 포탄과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세PD TV는 풍산에 대해서, 즉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로 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늘 항상 본인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우선 주등을 이야기했었고 SK하이닉스, 롯봇 관련주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도 언급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국가의 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물류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산업의 직접 효과를 강화하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세계가 서로 공정하게 무역을 하자는 취지로 세계 무역기구가 탄생하면서 상호 견제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WTO라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규제 및 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유리한 전략입니다. 한국은 KTX,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인천항을 첨단화시키며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허브 공항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도 대규모 국제공항이 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차오양구에 위치해 있다. 미국의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도 있고 시카고의 오헤아 공항도 있다. 일본에는 나리타 국제공항이 있다. 하네다 공항도 있다. 한국에는 부산 가덕대 신국제공항을 계획해 건설하기 위해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대구 국제공항도 건설 입찰이 있다고 보고된다. SOC란 분야가 전방 후방 경제 효과가 있어서 한국은 SOC 물량으로 약간의 호황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시속 1000원 km 이상을 달리는 고속철도 튜브 사업이 사실은 미국의 테슬라 회장인 이론 머스크가 제안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분야도 600km 속도를 내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추진 주체들은 유럽팀과 중국팀입니다. 한국도 동일한 분야 R&D를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여 중입니다. 향후 진전 상황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하이퍼튜브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유럽에는 네덜란드 반담에서 유럽 하이퍼루프 센터를 설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1200km를 목표로 도처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2010년 전에 나오기 시작한 것을 공식화하기 시작해 연구 개발 중입니다. 최근에는 도심 항공교통 UAM 분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이동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물론 도심의 화물과 사람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입니다. 핵심은 수직 이착륙 VTOL 분야입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미래 항공교통 AAM, 도심 항공교통 UAM, 개인 항공교통 PAV Personal Air Vehicle, 무인 항공교통 드론 등이 있습니다. 에어택시도 있습니다. 관련 기업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유명인들이 다수가 투자자입니다. 또 그 유명한 보잉사와 에어버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롯데 컨소시움, 대우 컨소시움, 퓨처팀 등 몇 가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피디TV에서는 이 분야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제진단, 주식시장 전망을 이야기하다가 너무 장황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분야별로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비 에비에이션이란 회사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명 조비입니다. 2023년까지 연구개발만 해온 회사인데 5회 상장을 통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48달러 수준입니다. 2024년 4월 10일 기준입니다. 조벤 비번트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토요타, 인텔, 리드 호프만 등이 투자했습니다. 미국 산타크루즈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거의 1000대의 항공기로 하루 40회 승객을 나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2026년입니다. 실현되면 엄청 부각이 될 기업입니다. 해결할 규제도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늘상공의 교통사고 방지책도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지표상의 호황이지만 실물 경제는 아니다.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대선도 있기 때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2024년 하반기에 다시 불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이 개별 연구 아이템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엄청 상승도 가능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퀄컴 등 주식의 추가적인 상승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개별적인 ETF도 분야별로 강세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피디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시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예를 들면 오렌지나 사과나 배 이런 신선 과일을 한번 사보셨습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유통구조도 사실 잘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재래시장은 상당히 쌉니다. 채소 같은 거, 농수산물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죠. 미국은 지금 금리를 그렇게 쉽게 낮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는 2024년 6월에 우리 생각에는 금리를 다소 하향시킬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아닌 것이 결국은 한국, 일본, 중국 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인계가 되어 있겠습니다. FOMC에서 지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지표는 CPI라는 게 있고 PCE란 게 있죠. 물가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지표가 주식 가격 상승 하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중순에 발표하는 CPI는 기준금리 하락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에서도 시장에서 반응하는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되면 결국 연준도 정책적인 방향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희망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달러 가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에 가보시면 즉 은행 창구입니다. 달러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달러 가격을 보시면 현금으로 사실 때 1398원 정도입니다. 송금하실 때 1387원.3원 정도입니다. 2024년 4월 12일 현재 가격인데 수표를 파실 때 136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현금으로 샀을 때 1500원.97원 정도 하고요. 송금 보내실 때는 486원.54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달러 가격이 상당히 고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하시는 분들은 수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나갈 때는 상당히 원화 가격의 저하로 상당한 어려운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는 어떻죠? JPY로 표시되는 것도 보면 송금 보내실 땐 905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표 파실 때는 887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엔화는 한국으로 사실 때 9212번 4원 정도 여기 2014년 4월 12일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저 상황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에 많이 여행을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자율, 환율, 국제 수시 문제인데 이러한 것이 지표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주식 시장에 대응이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페이스북 뭐 이런 주식이 한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주식입니다. 중소형 주식들은 사실은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러한 중소형 주식 중에 진주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주식을 발견해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은 고수입니다. 과거에 애플을 발견하고 투자한 분들, 마이크로소프트를 발견하고 투자한 분들 다들 아시지요? 이런 주식은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 차선책으로 그보다는 못하지만 1000% 상승을 못 참여하더라도 사실 500%, 800%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IPO 전 단계 엔젤 투자로 10배, 20배의 이익 실현을 한 경험자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는 안전성 위주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차이가, 즉 투자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6070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회피형이 투자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불경기일 때는 특히 더할 것입니다. 리스크 로버는 주식시장에서 휘발성이 강한 장흐름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러시아가 전쟁을 진행 중이고 물론 확전의 가능성을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직도 테러를 기획하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세피디TV는 재해, 특히 자연재해와 경제 영향에 대해 영상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의 재해, 즉 홍수, 지진, 폭풍은 매해 발생해왔고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해왔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던 것으로 분석도 됩니다. 세피디TV는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연말까지, 즉 2024년 12월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이 하락 추세를 그리더라도 2023년 12월 말에 예측해왔던 금리 하락 추세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올해 전망하는 것은 약 4.8% 언저리에서 2024년 12월 연말이죠. 약 3.8%, 3.7% 이런 범위로 예측한 그룹들이 다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연준을 중심으로 한 강경 매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5.3% 언저리, 8.2%, 5.5% 이런 수준에서 2024년 12월 연말 기준으로 4.4%, 4.2% 이런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추세는 이자율 금리 인하 기대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 인하 과정을 예측한다면 투자자들의 행동 전략은 어떻게 정해주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도 있고 그 외에 투자 대하는 회사채도 있고 또 하이힐드 회사채도 있습니다. 국채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ETF, 또 AI를 중심으로 한 ETF군 또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분야를 엮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그러한 전략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고 자기 돈이니 소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수차례 언급해 왔지만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로 보시기보다는 여러 사업을 하는 융복합 기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투자 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도 다수 존재하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공매도 세력이 결국은 손해보고 떨어져 나간 기업도 있는 것이 테슬라 기업입니다. $170 선을 유지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모멘트가 생길 것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다수 존재합니다. 세피디TV는 테슬라 택시 분야를 분석해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테슬라가 택시 사업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택시를 기존의 미국 2개 도시에서 영업하기 시작한 기업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X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큰 그림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큰 나라들은 정보통신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스페이스X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장은 테슬라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막강한 정보통신 첨단 기능이 뒷받침 없이는 자율주행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정보 처리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리얼타임입니다. 이 분야는 별도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피디TV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도 가능하면 정밀하게 독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내용이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각 섹터별 매출이 현실화되면 $80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우 보수적인 예상치입니다. 세피디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